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역대급 태풍이었던 뿌라피론이나 곰파스 등과 유사할 것으로 예측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태풍 링링의 북상 소식에 경남 곳곳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진례면에 흩어져 있는 공방을 모아 도예촌을 만들고 연구개발 공간 등 기반시설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산 로봇랜드가 7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경남입니다. 제13호 태풍 링링이 한반도를 향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 전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역대급 태풍이었던 뿌라피론이나 곤파스 등과 유사할 것으로 예측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전현매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거대한 몸집의 태풍 링링이 우리나라 해상으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7일 자정 서귀포 남서쪽 해상까지 올라와 7일 오전 6시쯤에는 목포 부근에 다가설 것으로 보이고 7일 낮 12시쯤 군산 인근, 오후 6시쯤 평양을 지나 8일 오후 러시아를 향해 빠져나갈 것으로 전망됩니다. 링링은 중형급의 매우 강한 태풍으로 초속 40에서 45m의 세찬 바람이 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무가 뿌리채 뽑히거나 전봇대가 쓰러지고 지붕이 날아갈 정도의 위력입니다. 또 제주도와 남해안에는 최고 200mm, 중부지방과 전라도에는 최고 100mm의 폭우가 쏟아질 것으로 보여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2일 발생해서 오늘 현재 6일이니까 나흘밖에 되지 않았는데 그 강도가 지금 매우 강한 상태거든요. 북위 30도 정도의 위도를 지나면 대부분 동쪽으로 전향을 하게 되는데 이 태풍은 그대로 서해상 쪽으로 그 황해도를 향해서 북상을 하는 다른 태풍과 다른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 서해상을 지나면서 그 진행 방향의 오른쪽에 놓이게 되는 우리나라는 더 큰 그런 피해가 우려가 됩니다. 태풍 링링은 서해를 따라 올라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전국이 태풍의 오른쪽, 즉 위험 반원에 들게 됩니다. 강풍 반경도 350km 이상으로 전망돼 전 지역이 크게 긴장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0년 태풍 프라피론, 2010년 태풍 곰파스, 2012년 볼라벤 태풍이 남쪽에서 발생해서 제주도 서쪽을 지나서 이와 같이 서해상으로 진입해서 우리나라 황해도 또는 경기도 일부 쪽으로 상륙을 해서 우리나라를 북한 쪽으로 가는 그런 진로를 밟은 태풍들인데 그거와 매우 유사한 진로를 밟고 있고 그러한 태풍이 지나갔을 때 그 풍속을 보면 어마어마한 그런 강한 바람이 불었거든요. 기상청은 시설물 관리와 안전사고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또 태풍의 속도와 강도가 계속해서 변화하는 만큼 기상정보를 수시로 확인해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전현미입니다. 태풍 링링의 북상 소식에 경남 곳곳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경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김수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 2012년 발생한 태풍 볼라벤. 서해상을 따라 올라와 중부지방에 상륙했던 볼라벤은 초속 50m 이상의 최대 순간 풍속으로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를 냈습니다. 당시 경남에서는 1명이 숨졌고 약 121억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볼라벤과 진로와 강도가 비슷한 태풍 링링이 북상하면서 경남도는 비상입니다. 도는 지자체장이 참석한 영상회의를 열고 위험 지역에 대한 사전 점검을 지시했습니다. 가로수나 그리고 가로등이나 이거 치운다고 사실은 긴급 복구가 늦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좀 사전 점검을 거제시나 특히 남해안 시군 중 해안 시군 중심으로 좀 각별하게 한 번 더 챙겨봐 주십시오. 예, 해당 시군에서도 마찬가지고요.
경남도 교육청도 교육기관과 학교 시설물 관리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하고 있습니다. 도교육청은 기상 상황에 따라 학사 일정을 조정하고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지원청과 본청으로 즉시 신고할 수 있도록 당부했습니다. 6일 태풍에 대비해 통영의 초등학교 5곳과 중학교 3곳, 창원의 고등학교 1곳이 하교 시간을 조정했습니다. 예, 당초 6, 7일 거제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교육감배 학교 스포츠 클럽 대회를 포함해서 각종 행사를 모두 연기 또는 취소하는 등 학생들의 안전과 태산 피해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해경은 6일부터 연안 사고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남해안에 위험예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태풍 북상 경로에 따라 경찰서에 지역 구조본부를 설치하고 경비 함정을 배치해 혹시 모를 해양 사고에 대비한다는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수정입니다. 이번 태풍 링링은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55m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초속이라고 하면 실제로 어느 정도 위력인지 가늠하기 어려운데요. 그래서 취재 기자가 서울의 한 안전체험관에 방문해 태풍의 위력을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초속 10m의 바람이 불자 옷이 바람에 휘날리지만 우산을 사용하기에는 무리가 없습니다. 초속 20m가 되자 우산을 쓴 채 비바람을 견디기 어려워집니다. 실제 도심이라면 건물 간판이 떨어져 나갈 수도 있는 색입니다. 초속 30m의 강풍에는 우산이 소용없습니다. 몰아치는 비바람에 눈을 뜰 수도 몸을 제대로 가누기도 어렵습니다. 네, 초속 30m 바람인데요. 얼굴을 들 수가 없고 안경도 날아갔습니다. 실제로 초속 30m의 바람이 불 경우 나무가 뿌리채 뽑히고 주택이 붕괴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잠시나마 강한 바람을 체험한 아이들은 태풍의 위험성을 실감합니다.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실제로 오면 절대 밖에 안 나갈 것 같아요. 실제로 태풍이 오면은 진짜 위험하고 무서울 것 같아요. 태풍의 영향을 받는 동안에는 휘날리는 물건이나 떨어진 간판에 부상을 입을 수 있는 만큼 야외 활동을 자제하는 등 주의가 필요합니다. 바람이 불어서 간판이 떨어지거나 아니면 비 때문에 빗물에 휩쓸릴 수 있습니다. 안전한 집에서 대기하시는 게 좋고요. 창문을 잠궈주시고 그리고 필요하다면 창문 테두리에다가 테이프를 발라주신 것도 좋겠습니다. 짧은 시간 동안 많은 비와 강한 바람을 동반하는 태풍. 재산과 인명피해를 막기 위해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태풍이 다가오면 해안가는 말 그대로 비상입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는가 하면 거센 바람을 그대로 맞게 되는데 그만큼 대비 잘 하셔야 합니다. 차선영 기자입니다. 태풍이 휩쓸고 간 해안가, 주변 상가와 시설물은 부서졌고 쓰레기와 바닷속 해초들은 육지로 떠밀려왔습니다. 태풍이 가까이 오면 특히 해안가의 대비가 필요합니다.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강한 바람이 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0년에 있었던 태풍 곰파스의 경우 전남 신안군에서 초속 52m의 바람이 불었는데 콘크리트 건축물이 붕괴될 수 있는 세기였습니다. 중형급 이상의 태풍이 올 경우 해안가에선 달리는 기차가 전복될 수 있는 세기인 보통 초속 35에서 45m의 바람이 몰아칩니다. 해안가 주변에 날아갈 수 있는 시설물은 단단하게 고정해야 합니다. 태풍이 북상한다는 예보가 발표되면 선박은 단단하게 고정하거나 무트로 올리고 어구나 어망 등은 옮기는 것이 좋습니다. 양식장에서도 강한 비바람에 피해가 없도록 대비해야 합니다. 해안가 주변을 거니는 것도 전기 감전 등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전기시설 같은 게 많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잘 모르고 침수된 지역을 걸어가다가 감전사하는 경우도 종종 있거든요. 그래서 해안가 주변에서는 웬만하면 이렇게 좀 다니시지 않는 게 제가 보기에는 피해를 줄일 수 있을 것 같고요. 차량 운행도 해안가 같은 경우에는 좀 태풍이 상륙했을 때는 좀 자제해 주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태풍 특보가 내려지면 태풍이 가까이 오지 않았더라도 너울이 밀려와 순식간에 휩쓸릴 수 있는 만큼 해안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피하는 등 주의해야 합니다.
해안가 주변 건물의 경우 분리 가능한 시설물은 미리 철거하고 건물의 입구와 지하실 통로엔 차수판을 설치하거나 모래 주머니를 쌓아 바닷물이 들어오는 것을 예방하는 것도 태풍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입니다. 바닷물의 수위가 높아져 침수와 해일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해안가에 주차한 차량은 미리 안전하고 높은 지대로 옮겨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강한 비바람과 파도를 동반하는 태풍은 바다 위 설치된 가두리 양식장과 육상 양식장 등에 큰 위협이 됩니다. 한번 났다 하면 큰 피해로 이어지는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표영민 기자입니다. 태풍 쏠릭이 휩쓸고 지나간 남해안 해상 가두리 양식장입니다. 높은 파도와 강풍으로 양식 시설이 엉망이 됐습니다. 이처럼 태풍에 취약한 양식장들은 태풍 북상 전부터 꼼꼼한 점검이 필요합니다. 해상 가두리 양식장의 경우 그물망과 답 부자에 연결된 로프를 단단히 고정해야 합니다. 그물망은 작게라도 찢어지면 파도나 강풍에 의해 훼손 부위가 확장돼 양식 생물이 유실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그물망 손질을 마쳐야 합니다. 특히 이동할 수 있는 양식장 관리선과 양식장 시설은 안전한 항만 지역으로 이동시켜야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 바람이 동반해 오기 때문에 바람에 이제 날아가지 않게 다른 이제 시설물을 또 고정을 하고, 그리고 또 뭐 고정이 안 될 경우에는 뭐 방파제 안으로 안전한 곳으로 뭐 이동 조치를 하고, 또 육상수조 양식장은 태풍이 접근하기 전부터 태풍이 소멸해 사육 환경이 좋아질 때까지 사료 공급을 중단하는 게 좋습니다. 갑작스러운 정전이나 단수에 대비해 깨끗한 사육수를 충분히 저장해두고 산소 공급 장치와 비상발전기 가동 여부를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후에는 깨끗한 해수를 공급하고 수조 내 이물질을 빨리 제거해야 수질 오염으로 인한 2차 질병 감염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양식장과 마찬가지로 파도와 강한 비바람에 취약한 어선들도 태풍에 대비해 인근 항폭으로 미리 피항시켜야 합니다. 또 규모가 작은 소형 어선은 육지로 끌어올리고 정박 중인 어선은 결박을 단단히 해야 합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많은 비가 며칠 동안 이어지면 물기를 머금은 집안은 약해지기 마련이죠. 특히 산사태나 지방 붕괴는 순식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합니다. 집중호우가 내릴 경우 산사태와 축대 붕괴 등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보도에 성기석 기자입니다. 2011년 7월 발생한 강원도 춘천 천전리 산사태. 기록적인 폭우에 펜션 뒷산이 무너지면서 봉사활동에 나섰던 대학생 등 13명이 숨지고 25명이 부상을 당했습니다. 당시 지역에 6시간 동안 260mm가 넘는 장대비가 쏟아졌고 빗물을 머금은 산비탈이 그대로 무너져 내린 겁니다. 이처럼 큰 인명피해를 낼 수 있는 산사태 취약 지역은 전국적으로 약 2만 5천여 곳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큰 비만 오면 곳곳에서 사고가 반복돼 시민들을 불안에 떨게 하고 있습니다. 밤에 콩 무너져갖고 뭐 비사에 걸려갖고 뭐 차들이 와갖고 경찰들하고 차를 막고는 막 그랬죠. 아 날마다 해마다 위험하죠. 뭐 이제 돌이 떨어지니 차들이 막 돌을 끌고 막. 물기를 머금은 집안이 약해지고 무거워지면 어느 순간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리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폭우가 며칠간 지속될 경우 더욱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산사태가 보통 강우 후반부에 많이 발생하는데요. 그 이유는 선행 강우에 의해서 토양이 충분히 포화된 상태가 그 조건이 이루어지는 것이 강우 후반대가 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합니다. 산사태는 땅이 울리거나 비탈면이 갈라지고 나무가 심하게 흔들리는 등 전조 증상을 동반합니다. 하지만 전조 증상이 나타난 뒤 실제 산사태로 발전하는 시간이 매우 짧다는 점이 문제입니다. 더욱이 비가 많이 내리는 상황에서는 이마저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아 예방이 최선입니다. 도심 여기저기에 있는 이 같은 주택가 축대도 위험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평상시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큰 비가 내리면 언제든 붕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계속되는 집중호우로 집안이 약해진 시기. 산사태와 낙석, 축대 붕괴 등 각종 사고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성기석입니다.
강한 비바람에 수확을 앞둔 농작물들이 피해를 입진 않을까 걱정인데요. 태풍이 오기 전과 태풍이 지나간 뒤 농작물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살펴봅니다. 권미경 기자입니다. 노는 물이 차지 않도록 물꼬를 트고 논두렁 흙을 단단히 다져둬야 합니다. 또 물이 잘 빠지도록 배수로를 막고 있는 잡초나 이물질 등도 걷어내야 합니다. 밭은 고랑을 깊이 파서 물이 고이지 않게 하고 지주대를 단단히 세워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기 넘어지면은 다 상해 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묵혀져 보거든. 그래가 묶어주고 있어요. 사과나 배는 미리 딸 수 있다면 따고 아직 수확할 시기가 되지 않았다면 바람에 열매가 떨어지거나 가지가 찢어지지 않도록 지주대에 가지를 묶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비닐하우스는 비닐이 바람에 펄럭이지 않도록 이렇게 끈으로 단단히 동여매야 합니다. 태풍이 지나간 다음에는 가능한 빨리 논밭에 물을 빼고 땅이 마르기 전에 쓰러진 농작물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습도가 높으면 농작물이 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방제 작업도 중요합니다. 비가 온 후에는 온도와 습도가 높아야 이제 병균이 이제 활발하게 활동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 이제 만들어지게 됩니다. 작물별로 이제 적용 약조를 살포해서 이제 병해충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잎이나 가지가 찢어진 과수와 밭작물에는 상처를 회복할 수 있도록 거름과 영양제 등을 주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미경입니다. 태풍의 규모가 어떻든 직접 영향을 받게 되면 주택에 물이 들어차거나 또 농사를 망치는 피해가 발생합니다. 당장 치우는 것도 걱정이지만 어떻게 복구하고 또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하실 겁니다. 김현정 기자가 태풍으로 인한 피해 어떻게 보상받을 수 있는지 취재했습니다. 강풍에 쓰러진 대형 구조물이 지나가던 차량을 덮치고 하천변 주차장에 있던 차량은 갑자기 불어난 물에 완전히 침수됐습니다. 태풍이 올 때마다 차량 피해는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피해 보상은 가능할까? 자차 보험이 있는 경우에는 태풍 같은 천재지변으로 사고가 생겼을 때 전체를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치단체나 경찰 등에서 차량을 통제하는 구역을 진입을 한다거나 주차를 한 경우에는 보상에서 제외가 되고요. 또한 차량의 선루프나 창문을 열어놓아 빗물이 침투한 경우에도 보상에서 제외가 됩니다. 주택의 경우는 풍수해 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침수 등의 피해를 입었을 때 유용합니다. 태풍뿐 아니라 홍수와 호우, 해일, 지진 등으로 주택 파손과 침수 피해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의 절반 이상, 최대 92%까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고 있고 심한 바람으로 간판이 떨어졌다거나 이로 인해 누군가가 다쳤을 때도 관련 보상이 가능합니다. 수확을 앞두고 속절없이 떨어져 버린 과일, 강풍에 쓰러진 벼, 자연재해로 발생한 농작물 피해는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돼 있다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각 지자체와 농협보험사가 공동으로 재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를 보상해 주는데 보험료는 20%만 본인이 부담하고 80%는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농가에서 피해를 입었을 때는 즉시 사진으로 기록을 유지하고 현장을 보존한 후에 가입 농축협에 신고를 해주셔야 되고요. 피해자 현장 기록을 치워버린다든가 그러실 경우가 있을 때는 그건 절대로 안 되기 때문에. 피해가 극심한 경우에는 보험에 가입돼 있지 않더라도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라 국가적인 지원이 이뤄지기도 합니다. 이 밖에도 태풍으로 항공기가 결항돼 예정됐던 여행을 하지 못할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 분쟁 해결 기준에 따라 숙박이나 여행사 패키지 상품 등의 계약금은 전액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한숨 나는 태풍 피해, 필요한 보험과 보상 방법 꼼꼼히 확인하시고 자연재해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현정입니다. 분청자개로 유명한 김해 진례면은 경남 도예의 1번지로 꼽히는 곳이죠. 하지만 최근 몇 년 동안 경기 침체에 늪에 빠지면서 떠나는 공방이 늘고 있습니다. 김해시는 흩어져 있는 공방을 모아 도예촌을 만들고 연구개발 공간부터 판매 스튜디오까지 갖춘 기반 시설을 마련해 반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보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해 진례면에 있는 도자의 거리입니다. 공방 몇 군데가 모여 있지만 사람들의 발길을 찾기는 힘듭니다. 도예업체들은 몇 년 전부터 매출이 70% 가까이 떨어지더니 이제는 개점 휴업 상태나 다름없다고 토로합니다. 없어요, 손님이. 1,000만 원치 팔던 게 500만 원짜리 안 팔리는데 뭐 묻잖아. 그 정도로 어렵다니까. 접었어. 근데 너무 안 되니까. 그래 시간이 다녔으면 되고. 김해 도예공방 10곳 중 7곳, 61개 업체가 몰린 진례면에서 올 들어 5곳이 문을 닫았습니다. 김해시는 침체에 빠진 진례가 도자산업의 중심지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도예촌 살리기를 시작했습니다. 도자의 거리 일대를 분청 도예촌으로 조성하고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내에 도자 관련 기반 시설을 구축합니다. 2021년까지 도자 전문 판매장과 온라인 쇼핑몰 스튜디오를 구성하고 공동 연구개발, 교육시설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그 인프라 부분이 집적화되는 부분이 사실 대한민국에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도자기 산업에 대한 대한민국 메카로 반드시 육성해서 여기에는 새로운 청년들 또 그리고 전문 도예인들이 우리 김해를 찾음으로 인해 가지고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찾을 거로 그렇게. 도예인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영세 소공인 특화 지원센터를 통해 직접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판매 전시장이 제대로 마련되면 분청 도자기 축제와도 연계해 시너지가 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애로점은 이제 판매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시설 안에는 공동 판매장이 이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축제하고 이제 연계를 해서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그러면은 더 많은 그 어떤 그 사람들, 관람객들을 동원할 수 있으리라고 저는 그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1980년대부터 도예가들이 자연스럽게 모여든 김해 진례면. 이번 계기를 통해 국내 도자산업의 중심지로 재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우여곡절 끝에 마산 로봇랜드가 7일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갑니다. 로봇을 주제로 한 산업연계형 테마파크인 마산 로봇랜드는 제조로봇관과 우주항공 로봇관, 로봇산업관 등 5개 관, 11개 전시, 체험시설을 비롯해 22개의 어트랙션으로 구성됐습니다. 입장료는 어른 42,000원, 청소년 38,000원, 어린이는 34,000원으로 운영은 오전 10시부터 밤 9시까지 토요일과 공휴일은 1시간 연장 운영됩니다. 경남도의회가 8조 9,960억 원 규모의 경남도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을 의결했습니다. 경남도의회는 6일 제366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통해 원안에서 세입은 7억 3,600만 원, 세출은 5억 6천만 원 삭감된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세출 기준으로 지역 공동체 일자리 사업 예산이 늘어났고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등이 삭감됐습니다. 경남도가 내년 신규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으로 국비 881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경남도가 이번에 확보한 국비는 내년도 일반 농산어촌 개발 전체 신규 사업 35곳에 대한 총 사업비 1,259억 원의 70% 수준으로 전년보다 308억 원이 늘어난 금액입니다. 일반 농산어촌 개발 사업은 농촌 중심 기능 활성화와 배후 마을 서비스 제공을 위한 농촌 중심지 활성화 사업 등을 통해 주민 소득을 높이고 쾌적한 농촌 환경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영화 포스터로 한국 영화 역사 100년을 들여다볼 수 있는 전시회가 창원에서 열립니다. 한국 영화 100년을 기념해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1919년 상영된 의리적 구토를 시작으로 올해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까지 한국 영화 100년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포스터로 보는 한국 영화 100년은 오는 12일까지 성산아트홀 2층 전시실에서 관람할 수 있습니다. 국가의 과학기술 현안과 지방자치단체와의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제17회 경영협의회가 6일 창원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열린 협의회는 재료연구소 법인 독립화 추진과 한국전기연구원 강소특구 발전 방안 등 국가과학기술 현안과 지방정부와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날 회의에서 김경수 도지사는 지역 인재를 육성 강조하며 산학연 연계를 통해 R&D 혁신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김해 씨가 2019 월드 스마트시티 엑스포에서 스마트시티 거버넌스상을 받았습니다. 또 인구 30만 명 이상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혁신성, 서비스 기술 평가 등을 실시해 김해시 등 10개 지자체의 스마트 도시 시범 인증서를 받았습니다. 현재 김해시는 지난해 10월 국토부 승인을 받아 스마트 도시 조성을 진행 중이며 한국토지주택공사와도 연계해 유라 이지구 택지개발 사업지에 시민 체감형 스마트 서비스를 추진 중입니다. 경남도와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가 미혼 남녀들을 위한 만남의 자리를 마련합니다. 두근두근 사랑찾기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행사는 오는 21일 창원 미래 웨딩캐슬에서 게임과 레크레이션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됩니다. 참여를 희망하는 미혼 남녀는 오는 13일까지 경남 미혼 남녀 사랑 만들기 또는 네이버 카페 맘맘맘 경남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인구보건복지협회 경남지회로 이메일이나 팩스, 방문 접수하면 됩니다. 비무장지대를 따라 국토를 횡단하는 뚜루드 DMZ 국제자전거 대회가 막을 내렸습니다. 대회는 고성에서 강화까지 접경지 510km 구간에서 5일 동안 열렸으며 올해는 15개 나라에서 21개 팀 120명의 선수가 출전했습니다. 개인 종합 우승은 11시간 36분 19초의 기록으로 핀란드 베티 바이니오 선수가 차지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 중에는 경기도 선발팀인 가평고등학교 김태호 선수가 16위로 가장 높은 성적을 거뒀습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경남 대부분의 지역이 흐린 가운데 곳에 따라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내리고 있습니다. 토요일에는 태풍 링링의 영향을 받으면서 종일 흐리겠고 비가 내리겠습니다. 남해안과 지리산 부근에는 100에서 200mm, 서부 내륙 지역에도 10에서 40mm의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이 최고 30도까지 오르면서 후텁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토요일 밤부터는 태풍의 영향권에서 벗어나면서 대부분 지역의 비는 그치겠는데요. 하지만 다음 주 화요일까지 흐리고 비 오는 날씨는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제법 많은 양의 비가 예상되는 만큼 앞으로 발표되는 기상 정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상에도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물결도 최고 7m로 높게 일겠습니다. 항해나 조업하는 선박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유튜브 채널 CJ 헬로 경남방송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영민 곁에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